이번 시간은 행정행위 효력의 소멸, 사유, 무효, 취소, 그 다음에 철회, 실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고 계신데, 행정의 의부터 실효까지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와 관련해서 약 4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좀 투입하셔서 이 부분은 정확히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행정행위 효력 소멸 사유인데, 제가 이것도 그냥 당장 표시할게요. 왜냐하면 응용 문제로서 70점에서 90점 구간 그 문제로서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차를 갖다가 이렇게 할게요. 자, 효력 소멸인데 여기는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무효가 있겠죠. 무효.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철회, 그 다음에 실효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제 행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사유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무효와 취소는 뭐 앞에서 행정의 하자에서 많이 배우셨죠. 하자에서 많이 배우셨는데 이것은 원시적 하자.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해서, 즉 행정행위 성립 당시 하자를 이유로 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 당연히 무효인 무효 사유가 있고, 또 이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무효지만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 이 둘 중에 하나죠. 중대성 요건 또는 명백성 요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취소 사유가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시적 하자라는 것은 본래 원칙이에요. 본래 시작할 때부터 하자가 있었다. 즉 행정행위 성립 당시부터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죠. 그러니까 그죠? 무효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이 취소는 행정행위 성립 후에 성립할 때 취소 사유가 있지만 이 취소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죠. 행정행위 효력으로서 공정력이 인정되어서 권한인용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그 유효성을 법적으로 추정해주는 이 힘, 맞죠? 유효성을 법적으로 추정해주는 법상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취소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겁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제가 그림을 그려서 좀 해볼게요. 먼저 이거 다 원시적 하자고, 이걸 이렇게 하죠. 요 천류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후발적 하자라고 해요. 후발적 하자. 이 철회 같은 경우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 효력이 완전히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행정행위 성립 후에 더 이상 이 행정행위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사실관계라든지 법률관계, 사실관계가 중대하게 변경된다든지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죠? 법률관계의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더 이상 행정행위 효력을 소멸시킬 수 없는 사유, 사정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철회를 통해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철회권 여부 앞에서 배우셨죠? 부관에서 철회권 여부 배우셨죠? 이 철회 사유를 갖다가 앞으로 지금 행정행위를 하는데 나중에 이런 철회 사유가 발생하면,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철회하겠습니다라고 부과시킨 거죠. 부담 여부도 있죠. 좋습니다. 자, 실효는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또 이게 취소와 이 철회, 이 실효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실효도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이것도 후발적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철회와 실효는 이 취소와의 차이점은, 취소 무효와 차이점은 철회와 실효는 후발적 하자에 의해서 행정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고, 무효와 취소는 원시적 하자예요. 원시적 하자. 아시겠죠? 원시적 하자입니다. 본래 시작할 때부터 하자가 있죠. 나중에 이 취소 이유로 해서 직권으로 취소하면 소급효가 인정되고, 이 직권으로 철회하죠. 직권으로 철회하면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왜? 원시적 하자가 아니라 행정행위 선입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이유로 해서 이 철회는 행정청이 철회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취소와 철회는 독립한 행정행위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본래의 행정행위와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로서 취소, 그죠? 직권 취소, 직권 철회, 이 행정행위를 합니다. 이 둘 다 행정행위예요. 독립한 행정행위다. 그러면 이제 이 취소 철회와 신료의 차이점이 뭐냐? 신료는 후발적 하자인데 이런 그 운전면허증 있죠.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이다. 의사면허 있다. 한의사 면허가 있다. 한의사와 의사는 그죠? 약사는 자 이때 허가의 성질을 갖는 의사면허, 약사면허, 한의사 면허를 갖고 있죠. 자 이분들이 자 사망했어요. 그럼 그 즉시로 자동으로 어떤 의사표시를 위하지 않고 사망이라는 이유, 이 실효 사유에 의해서 자동으로 장래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정확히 넣으셔야 돼요. 사례 잘 나옵니다. 특히 취소와 철회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이건 원시적 하자, 후발적 하자. 또 이 취소는 소급효, 철회는 장래효. 요거 있죠. 그럼 제가 그림을 그려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무효를 볼게요. 무효를 보겠습니다. 여기 무효 보겠습니다. 자, 무효는 여기 행정청이 있어요. 있고, 이거 시간의 진행 순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0년, 그 다음에 3월이다. 3월 1일이다. 이렇게 하면 이때 행정행위를 합니다. 자, 행정행위를 하죠. 그럼 우리가 행정행위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요. 그러면 충족했으면 이때 행정행위는 존재하죠.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형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유효 요건과 관계돼서, 그죠? 유효 요건, 효력 요건, 요거와 관계돼서 보시면, 그죠? 자, 이때 유효 요건에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죠. 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면 뭐 해야 돼요? 이때 무효 사유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죠? 무효 원인 또는 무효 사유가 됩니다. 맞죠? 무효 원인 또는 무효 사유가 돼요. 자, 요거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독일 관념법학에 의해서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고 있을 뿐이지 보통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그 유효 요건을 충족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 이 유효 요건 관계에서 주체상, 내용상, 형식상, 절차상 요건 중에서 그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엔드죠. 자, 그러면 이때 2020년 3월 1일이죠. 이때 행정이 성립과 동시에 이렇게 유효 요건이 충족됐죠. 여기에 무효 사유가 있다. 무효 원인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때 보세요. 자, 이거 보시면 성립 당시부터 하자가 있죠? 동시에 존재니까 성립 당시에 이렇게 무효 원인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자가 있는데 이때 하자는 자, 후발적 하자예요? 원시적 하자예요? 원시적 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시적 하자고 행정이 성립 당시부터 이때부터 그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뭐라고요? 행정이 성립 당시부터 당연무효. 당연히 처음부터 무효다. 네, 당연무효라고 합니다. 됐죠? 예. 됐고, 그 다음에 취소를 볼게요. 자, 취소를 보겠습니다. 취소. 취소를 보면, 이거 똑같아요. 이 취소를 보면, 이렇게, 좀 밑으로 쓸까요? 밑으로 할까요? 자, 우리 취소를 보도록 하죠. 행정이 성립 당시부터 보시면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2020년 3월 1일이다. 이때 행정행위가 행해졌어요. 자, 행정행위가 행해졌고 이때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죠.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행정행위는 존재합니다.
즉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형이 있는 것이죠. 외형이 있고요. 있습니다. 있고. 자, 그 유효 요건을 따져볼게요.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을 봤더니 자, 이때 보세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되죠. 중대하거나 또는 명백한 하자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것은 뭐가 되죠? 뭐가 돼요? 취소 원인이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만든다는 거죠. 취소 원인이 있어요. 역시나 이것은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은 동시에 존재하죠. 자, 이것은 성립 당시에 하자 있어요, 없어요? 취소 원인. 있죠? 그래서 우리를 이걸 뭐라 한다? 본래 시작할 때부터 하자가 있다. 성립 당시부터 하자가 있다 해서 원시적 하자라고 합니다. 맞죠? 예, 원시적 하자라고 해요. 됐죠? 자, 이 취소에는 뭐가 인정된다고요? 취소에는 공정력이 인정된대요. 공정력이 인정돼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즉 권한 있는 기관, 취소권자가 직권으로 취소 변경하기 전까지 법률에 의해서 이런 유효하다고 그 유효성을 추정해주는 법상의 힘이 공정력이에요. 이건 취소 쟁송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절차법엔 취소쟁송법, 그죠? 쟁송, 취소법, 취소쟁송법,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이건. 맞죠? 맞죠? 자, 이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해요.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법적으로 추정해주죠. 자, 그러면 이 뭐가 필요해요? 행정청이 이 취소일을 위해서 예를 들면 한 달 뒤에 이 취소 사유를 발견했습니다. 행정청이 직권 취소한다든지 행정청이 직권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직권 취소했다. 예를 들면 이거 4월 1일이에요. 이때 직권 취소를 하게 되면 자, 일단은 보세요. 일단은 취소는 여기 직권 취소, 여기 직권 취소. 얘를 직권 취소. 맞죠? 네, 직권 취소 또는 쟁송 취소가 이루어졌어요. 쟁송 취소가 이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처음부터 효력이 완전히 발생해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효력이 완전히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해요. 맞죠? 효력이 발생해요. 즉, 유효성이 추정되죠? 유효성이 추정돼요. 효력이 이렇게 그래서 발생합니다. 유효성이 추정되죠? 추정돼서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직권 취소는 쟁송 취소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된다고요? 이때 보세요. 이때 보세요. 그죠? 이때 4월 1일 기점에서 자, 뭐가 인정됩니다. 그렇죠? 소급표가 인정돼요. 소급표가 인정되어서 직권 취소죠? 이때, 그죠? 이 성립 당시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시 어떻게 돼요? 무효화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효력이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만 발생했고, 이 소급표에 의해서, 그렇죠. 이 소급표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무효화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직권 취소든 쟁송 취소든 원칙적으로 뭐가 인정된다? 소급표가 인정된다. 자, 됐죠? 이렇게 요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는 뭐를 보셔야 돼요? 철회를 보셔야 합니다. 철회. 그러면 일단은 요걸 다 쓰셨죠? 쓰셨으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철회와 실효를 보고, 교재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확실히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오시는데, 이게 무효가 뭔지, 취소가 뭔지, 그죠? 직권 취소가 뭔지, 또 철회가 뭔지, 실효가 뭔지, 실무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과목이죠. 예. 자, 먼저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후발적 하자로서 철회, 실효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철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철회입니다.
시간이 진행 순서예요. 살표. 똑같이 할게요. 2020년 3월 1일 날 이때 행정행위가 행해졌습니다. 자, 행정행위가 행해졌는데 자, 여기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했어요. 성립요건 모두 성립해서 행정행위는 존재합니다. 행정행위는 성립해서 존재하고 있고요. 이때 요요요건을 보면 요요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서 행정행위 효력은 완전히 발생합니다. 즉 유효라는 거죠. 자,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하자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은 동시에 존재해요. 성립 당시에 하자 있어, 없어? 없죠. 하자가 아예 없습니다. 됐죠? 됐죠? 그런데요, 행정행위가 완전히 요역에 성립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요거 시기를 볼게요. 이걸 보시면, 잠깐만, 여기 앞에 좀 더 긋고. 자, 4월 1일 날, 4월 1일입니다. 여기가, 자, 4월 1일 날, 이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날이죠? 이때 철회 사유가 발생했어요. 자, 우리 철회 사유 발생했습니다. 철회 사유를 보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철회권 유보. 우리, 바로 부관에서 배우셨습니다.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자, 앞으로, 여기 지금 당신한테 유흥주점 허가를 내주는데, 요게요, 지금 그 도시계획에 한다면, 자, 앞으로 3년 내지 5년 뒤에 이쪽에, 중구동 그 교육시설이 들립니다. 자, 그때 중구동 교육시설이 들으면 이 유흥주점 허가를 갖다가, 철회합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다 철회권 여부를 붙이는 거예요. 진짜로 3년 내지 5년 뒤에 진짜로 교육시설이 들어와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니까요. 맞죠? 들어옵니다. 철회권 여부 사실, 철회사유 발생했죠? 그죠? 철회권 여부. 또 뭐가 있어? 자, 여러분들, 부담은 단지 의무만을 부과하잖아요. 부담이 불이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 철회사유예요. 그죠? 또, 의무의 불이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 기억하셔야 또 볼 겁니다. 책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중대한 공익상 이유.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자, 이 행정행위를 존속. 이거 어때요? 유흥주점 허가를 내줬어요. 갑한테. 그런데 여기서 철회권 여부를 안 했습니다. 자, 갑자기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여기 갑한테 A 유흥주점 허가를 내줬는데, 자, 5년, 6년 연락에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막 번쩍번쩍 빨간줄 막 돌고죠. 돌고. 술이, 수차면 사람이 술 먹고, 술이 술 먹고, 그죠? 이렇게 잘 갔는데, 야, 여러분들 유흥주점 허가로부터 6, 7년 뒤에 여기다 중구동 교육시설 도시계획이 변경됐어요. 중대한 공익상 이유 때문에 유흥주점 허가를 철회합니다. 그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사정 변경. 됐죠? 이거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사정 변경. 사실관계가 급격히 변경이 있다든지 법률이 어떤 법적 근거, 법률이 규정이 법이 개정이 있어서 더 이상 이 행정행위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는 사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철회 사유거든요. 행정행위 성립 당시 하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그 효력이 이렇게 유역에 발생한 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행정행위 성립 후에 발생한 하자에서 후발적 하자라고 합니다. 됐죠? 예. 후발적 하자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자, 이걸 이유로 해서 5월 1일 날 철회를 했습니다. 행정청이 철회권 행사를 했어요. 알았죠? 철회권 행사.
차례권 행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게 독립한 행정입니다. 철회의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합니다. 맞죠? 그러면 일단은 이 그림을 보면 성립 당시에는 완전히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고 이 철회 사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철회 사유가 여기 철회 사유, 그죠? 이거 발생했어요. 여기 4월 1일 날이죠. 여기. 자, 그러면 이때부터요. 철회 사유가 있다고 해서 행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때까지는 효력이 이렇게 발생해 있죠. 이때까지는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이 철회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철회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그렇죠. 이때부터 이렇게 효력이 어떻게 돼요? 효력이 소멸돼요. 무효화 된다는 것이죠. 그죠? 확정적으로. 그래서 이 철회의 효력은 이 효력 소멸시키죠. 효력 소멸, 행정의 효력 소멸 사유예요. 장래효가 있어요. 맞죠? 당연히 장래효가 있어야죠. 취소는요. 원 시작하자니까 취소 시점부터 이렇게 소급 변경하죠. 우리가 하자의 취이유와 전환을 배우셨어요. 하자의 취이유와 전환. 자, 행정이 성립 당시에 원 시작하자 무효와 취소가 있어요. 이때 하자의 취이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인을 그 대상으로 하죠. 하자의 전환은 무효인 행정인을 그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자의 취이유와 전환은요 소급표가 인정됩니다. 왜? 자, 행정이 성립 당시에 원 시작하자가 있어요. 무효와 취소가 있어요. 취소와 무효가 있어요. 나중에 그죠? 행정이 성립 당시에 얘는 하자 원 시작하자로서 무효와 취소가 있는데 자, 이 이후에 나중에 하자의 취이유 사유와 전환 사유가 있죠. 하자의 취이유와 전환에서 이 효과는 소급표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행위 성립 당시까지 소급해서 적법하고 유효한 행위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인정되죠. 이거 다 같이 이제 이해되시는 거죠. 이렇게 하셔야만이 사례 문제 풀 수 있고 하자의 취이유와 전환도 손쉽게 풀 수 있습니다. 맞죠? 정확히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장래효가 있어요. 철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철회권 행사, 철회의 의사표시, 철회권 행사가 있어야 돼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실효를 그림 하나 더 보고 바로 책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마지막까지 이걸 실효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의부터 실효까지는 늘 말씀드리고 항상 강조하고 정확히 놓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 흐르는 화살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때 남들 못 맞출 때 나는 맞추는 거예요. 자, 이거 사례 문제까지 나옵니다. 실효 사회 볼게요. 그래서 그림 똑같아요. 자, 2020년 3월 1일 날 행정행위가 행해졌어요. 이 날짜 똑같아요. 행정행위가 행해졌습니다. 자, 성립 요건 모두 충족됐죠? 그래서 행정행위는 어떻게 돼요? 존재해요.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형도 존재한다 이거죠. 유효 요건 봐보세요. 자, 유효 요건도 모두 충족됐어요. 그죠?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효력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효력 발생했죠? 네, 유효입니다. 유효. 자, 문제 없죠? 자, 성립 당시에 3월 1일 날, 이 3월 1일 날 하자 있어 없어요? 이 유효요건에, 유효요건. 자,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은 동시에 존재하는데, 성립 당시에 이 유효요건 관계에 대해서 무효와 취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그죠? 원시적 하자 있어 없어요? 이거 원시적 하자 없어요. 원시적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어요. 자, 행정행위 성립 후에 자, 이 행정행위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실효 사유가 발생해요. 그러면 일단 여기 3월 1일 날부터 보면 처음부터 이 행정행위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유효하게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했어요. 발생해요. 됐죠? 자, 그런데요. 이 철회하고 틀려요. 취소와 철회는 유사하죠. 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되고, 철회는 장래효가 인정되고, 직권 취소, 직권 철회 같아요. 자, 그러면 실효 사유가 언제 발생했느냐? 여기 좀 더 빼야겠다. 요까지 쭉 가서. 자, 이때 며칠이냐면 여기 4월 1일이에요. 차이점 있죠? 4월 1일이에요. 실효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운전면허도 마찬가지. 운전면허, 의사면허, 한의사면허. 자, 대상자죠. 대행적 행정이죠. 대행적 행정이에요. 한의사면허, 한의사, 의사, 약사. 운전면허 취득자. 사망이 있어요. 또 건축허가 어때요? 건축물이 A 건축물인데 건축허를 대물정정이죠. 홍수가 나서 이 건물이 떠내려갔습니다. 화재가 나서 몽땅 무너졌어요. 붕괴됐습니다. 자, 건축허가 어때요? 이때 자동으로. 이때는 여러분들, 자, 위에 거 잠깐 지웁니다. 이때는 자동으로 그 효력이 소멸돼요. 자동이 중요해요. 실효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이건 유효죠. 유효. 요거는요, 이렇게 무효화되는 거예요. 장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철회와 실효는 차이점이 뭐예요? 자동으로. 그 철회 사유와 실효 사유는 틀리고요. 이건 자동으로 그 효력이 소멸된다. 장래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씩 이제 그 응용 문제인데 나중에 보면 다음 중 무효, 취소, 철회, 실효 사유 이렇게 연결해서 짝짓기해서 그 틀린 거 몇 번인가? 몇 번 문항인가? 또 박스로 해서 철회 사유 몇 개인가? 무효 사유 몇 개인가? 취소 사유 몇 개인가? 특히 무효와 취소 구분하셔야 돼요. 취소는 원시적하자, 철회는 후발적하자예요. 이런 문제. 특히 여러분들 그 실정법상으로는 이 철회에 해당하는 것을 보통 취소로 이렇게 다 규정해 놓고 있어요. 실정법은. 철회에 해당하는 것을 취소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취소로 실정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강학상 법적 성질은 뭐다? 철회. 요 고르기. 그 다음에 판례는 취소와 철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갖다 풀 때 이렇게까지 해놓으시면 이제 틀릴 것이 없고, 지금부터는 교재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좀 빨리 할게요. 요거는 이제 행정에서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 그 중심적 개념입니다. 바로 이 실체법에서 이 행정행위 내지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절차법인 우리 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에서 항고소송과 연결되는 연결 개념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고심판, 행정심판은 항고심판만 인정돼요. 행정소송에서 항고소송이 대상적격으로 인정됩니다. 항고심판과 항고소송이 대상적격은 바로 행정행위, 처분성이 있어야 돼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요거와 관련돼서 잘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202쪽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행정의 무효 사유와 관련돼서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그 두 의의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존재 행정행위 실효의 구별에서 부존재와 구별을 볼게요. 무효인 행정행위는 외형은 존재하죠. 하지만 행정행위 부존재는 외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형 외관이 없어요. 이거 보시고. 나머지 행정행위와 이제 실효의 구별 보시고, 자, 무효 사유 보세요. 주체에 관한 하자. 동그라미 1번,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무권한이 행위 봐보세요. 무권한이 행위에서 여러분들 그 디귿번에 보시면 권한 초과의 경우에는 초과 부분만이 무효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때 리을번 판례에 따르면 이게 별표 3개죠. 판례에 따르면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 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기속되는 건 아니라고 한다. 이것도 좀 가끔 나와요. 잘 나오니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어떨까요? 무효입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예요. 이거 보시고. 리을번 보세요. 미성년자인 공무원 행위는 유효다 보시고. 차고에 의한 행정행위 효력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내용에 관한 하자 봐보세요. 내용에 관한 하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204쪽에 왼쪽에 그 우리 블랭크 부분 있죠. 예, 여기 날개 보세요. 반면 내용이 단순위법인 행위, 공익에 위반된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행위. 여러분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행위 밑줄. 어감이 강하죠. 어감이 강한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는 우리 행정법상, 우리 사법상, 민법상 무효예요. 민법상 무효입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법상은 취소예요. 이거 좀 앞에서 했던 거고 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절차에 관한 하자. 여기서 일반적 기준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자, 근데 잠깐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절차상 하자에 관해서도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면 무효고 이렇게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 일 때는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그 니은번에 봐요. 니은번. 필요한 공고 통지 중간 조처의 결여. 이거 보세요. 마지막 점 봐보세요. 마지막 점 보세요. 그러나 독촉 절차 없이 한 압류 행위에 대해서 독촉 절차 없이 한 압류 행위에 대해서 판례는 당연무효로 보지 않는다. 뭐죠? 당연무효가 아니면 취소죠. 취소가 아니면 당연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가 양립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단순병합 청구 인정한대요. 소송에서 선택적 병합 청구도 인정한대요. 네, 오로지 주의적 예비적 청구 병합만 인정돼요. 자, 그래서 요거 좀 마지막 좀 꼭 무효 취소 사유 꼭 중요합니다. 진짜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을번 필요한 청문을 개난 행위 있죠? 요거에서 여러분들 체크할 것이 리을번에서 205쪽 봐보세요. 첫 번째 점.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1항 제2항과 같이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는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간다. 징계위원회의 결정도 이해해준다. 법이 있어요. 무효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마지막 점 보세요. 판례는 청문 등을 개난 경우를 과거에는 무효로 봤으나 최근에는 취소 원인으로 본다. 별표 3개. 판례는 청문, 공청을 포함해서 개난 경우를 과거에는 무효로 봤으나 최근에는 취소 원인으로 본다. 요거죠. 요거 별표 3개입니다.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 무효, 취소, 철회, 실효 사유 다 중요해요. 다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됐고. 형식에 관한 하자, 여러분들 쭉 내용 못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 저하고 좀 약속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자의 취유 사유와 또 관련돼 있어요. 하자의 취유는요, 경미한 형식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만 취유가 인정된다. 맞죠? 맞습니다. 내용상 하자의 취유 인정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치유, 언제까지 치유되죠? 하대 치유 시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까지만, 즉 행정쟁송 제기 이전 시설이 동설 판례다.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6쪽 보셔서 무효의 효과와 무효를 추정하는 방법 요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그 행정행위 일부가 무효면 그 부분만이 무효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일부 무효 인정돼요. 자, 행정행위 취소 나오죠? 여러분들 행정행위 취소. 여기서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와 직권 취소가 있죠. 중요한 거. 좀 작년도에 시험에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 직권 취소죠. 직권 취소의 법적 근거, 철회의 법적 근거. 직권 취소라든지 철회의 법적 근거, 불요설, 통설 판례입니다. 법치 행정의 원리상 위법한 행정을 했어요. 즉 취소 사유와 철회 사유가 있는. 자, 법치 행정의 원리에서 직권 취소는 법적 근거 없이도 본처분을 할 권한이 있으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을 보통 본처분 권한 포함설이라고 합니다. 철회도 마찬가지예요. 철회도 일정한 본처분을 할 권한 속에 이 직권 철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됐다고 봐요. 그래서 본처분 권한 포함설 내지는 법적 근거 불유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총례가 몇 가지만 빠르게 정리하고 할게요. 자, 209쪽에 취소권자에서 직권 취소권자. 여기서 원칙적으로 처분청, 당의 행정청만 됩니다. 감독청은 안 돼요. 감독청은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동그라미 3번이 나오죠. 감독청이 일반적 감독권에 의한 직권 취소. 자, 명문이 규정이 있는 경우는 긍정되지만 명문, 법률이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는 부정됩니다. 자, 꼭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2번 처분청이 직권 취소의 근거 나오죠? 처분청은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쟁송 취소 좀 받으시고 넘겨보세요. 210페이지에 취소권의 근거 다시 나옵니다. 중요해서 다시 해놓고 있습니다. 쟁송 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있죠? 법률의 근거 있습니다. 직권 취소의 경우 소곡설, 다우서 판례죠? 예, 밸브 3개입니다. 법적 근거 불요설입니다. 취소권의 근거는 행정행위 근거법, 본처분 권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 불요설 또는 본처분 권한 포함설 이 두 가지 용어 다 알아두시고, 자, 취소의 사유 암기하셔야죠.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기 동그라미 3번, 4번 주의하십시오. 동그라미 3번, 4번 주의하셔야 돼요. 자, 왜 중요한 거면 어감이 강하지만 여기 그 사기, 강박, 중술의 부정신고 이거 부정행위죠? 이거 뭐예요? 그 다음에 7번, 동그라미 7번도 마찬가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우리 행정법에서는 공소 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나와요. 다 취소사유입니다. 해놓고, 자, 취소권의 제한, 쟁송 취소. 자, 쟁송 취소는 여러분들, 여기 세 번째 줄. 다만 사정 제길이나 사정 판결에 의한 경우는 예외가 있다죠. 제한됩니다. 사정 판결과 사정 제기를 할 때는 직권 취소가 제한돼요. 쟁송 취소죠. 취소 심판과 취소 소송에서 사정 재결과 사정 판결에 의해서 이때 취소 재결과 취소 판결이 제한됩니다. 직권 취소 봐보세요. 침입적 행위의 경우, 침입적 행정의 경우, 부담적 행정의 직권 취소 어때요? 제한 없죠. 아니 부담적 행정청이 부담적 침입적 행정을 갖다가 직권적으로 취소해주면 부담의 효과가 상실되고 상실되니까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죠. 제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나머 쭉 보시고, 근데 동그라미 2번 수익적 행정의 이익은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인을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인을 해놓고 이 직권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익을 뺏는 거잖아요. 이익을 뺏는 거니까 침입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협의 비례 원칙, 상당성의 원칙, 다른 말로 이익 청량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이익 청량 원칙에서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 취소는 공익을 위해서 하죠. 직권 취소를 공익을 위해서 하는데 이 공익을 위한 직권 취소를 통해서 보호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이익 청량해야 돼요. 이익 청량. 사익이 더 크면 이 직권 취소가 제한됩니다. 직권 취소할 수 없어요. 공익이 더 크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 니은번에 보시면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다음 중 직권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2쪽 취소의 효과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여기 다른 건 필요 없고 우리가 그 수익적 행정이, 그러니까 침익적 부담적 행정을 갖다가 직권 취소를 한다. 제한 없어요. 하지만 수익적 행정을 직권 취소하게 되면 주었던 이익을 뺐기 때문에 침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익 청량을 한다. 직권 취소가요. 이익 청량 원칙에서 제한됩니다. 그러면 직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표가 인정돼야 하잖아요. 원시적 하자니까. 이때도 직권 취소 제한 여부도 이익 청량 원칙에 의해서 직권 취소가 제한되지만 직권 취소의 법적 효과인 이 소급표 여부도 또한 이익 청량의 원칙에서 제한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익 청량 원칙에 의해서 제한돼서 직권 취소라도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장래효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다만 꼭 아실 것은 쟁송 취소는 무조건 소급표가 인정됩니다. 쟁송 취소는. 취소 재결과 취소 판결 있죠? 여기서 소급표가 무조건 인정돼요. 직권 취소에서 직권 취소 인정 여부에서 그 제한 여부에 대해서 이익 청량 원칙. 또 직권 취소에서 소급표 여부도 이익 청량 원칙에서 제한된다는 거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8번에 취소의 취소가 나와요. 취소의 취소가 웬일인지 최근에 3년 동안 계속 나옵니다.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나와요. 취소의 취소. 여러분들 여기서 213페이지 3번에 여기 양가로 3번이죠. 요 부인하는 길에 통솔 판례. 자, 통솔과 판례가 결례를 달리는데 양가로 3번 판례대로 알아주셔야 합니다. 여기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있어요. 그럼 행정청은 어떻게 돼요? 이걸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죠? 직권으로 취소하면 이거 소급해서 무효하죠. 소급 무효되죠. 소급 무효되죠. 무효되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또 하자가 있다. 직권 취소. 이 독립한 행정이죠. 여기에 하자 흠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또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 이게 뭐야? 취소의 취소예요. 자, 결론. 우리는 법 과목은 결론이 중요해요. 이걸 취소해버린, 이거 직권 취소해서 이거 무효화시키죠. 소금 무효시키고, 소금 무효화시키죠. 이걸 그러면 이게 바로 이렇게 유효화 되는가? 취소의 취소를 인정해서, 그죠? 이렇게 직권 취소를 취소해가지고, 본 행정행위, 원 행정행위로, 이 원 행정행위거든요? 이 원 행정행위를 갖다가 부활시킬 수 있는가? 취소의 취소를 통해서 원 행정행위를 갖다가 부활시킬 수 있는가? 이게 유효화시킬 수 있는가? 판례 부정. 판례 부정. 판례가 중요합니다. 됐죠? 네, 판례는 부정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3번 나왔어요, 최근에. 자, 이러면 철회를 보세요. 철회 다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직권 취소와의 차이점 꼭 읽어주시고요. 철회권자 당해 행정처, 처분청만 돼요. 감독청은 법률이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가 됩니다. 철회. 법적 근거 문제의 소재에서 학설 보세요. 법적 근거 불요설, 통설 판례입니다. 판례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 철회의 사유 암기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양가로, 네 번째 철회의 사유에서 양가로 2번. 철회의 사유, 철회권 유보 사실이 발생, 상대방이 의무 위반, 의무 불이행. 부담을 부과한 의무 위반, 의무 불이행. 사실관계의 변화, 사정 변경. 공익상, 중대한 공익상이 필요. 기타 법령이 정한 사실이 발생.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철회권 제한. 똑같아요. 우리 취소의
취소권의 제한과 똑같습니다. 부담적 행정의 철회는 이익이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적 행정의 철회도 마찬가지로 이익 청량해야 돼요. 협의 비례 원칙, 이익 청량 원칙에 의해서 상당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철회권, 수익적 행정의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제한 보시고 구체적 검토 꼭 보셔야 되고 철회의 절차.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러분들고 철회는 침입적 부담 행정이죠. 여기도 이유 제시 필요합니다. 철회의 효과 장래효. 또 철회의 취소, 철회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218페이지 보세요. 16절 행정행위 실효 보세요. 여기서 실효 사유, 실효의 의의 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실효 사유 보면, 자, 양걸 1번 보세요. 행정행위 대상이 소멸. 일반적인 경우 받으시고, 특별한 경우, 별표 3개. 최근에 이것도 나옵니다. 실효의 사유에서 특별한 실효 사유. 자, 보세요. 허가 영업을 자진 폐업하는 경우, 와 폐업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대물적 허가에 있어서 영업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그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대상이 소멸하는 경우와 같이 실효 사유가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양가로면 해제 조건의 성취 종기이들의 그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실효 사유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철회 사유는 틀립니다. 2번 나왔어요. 해제 조건의 성취와 종기이들의 철회 사유, 이거 실효 사유인데 철회 사유가 틀린 점은 2번 나왔고요. 특별한 경우가 좀 종종 잘 나옵니다. 꼭 암기해 놓으시고, 목적이 달성. 실효 효과, 장래 효과 있죠. 후발자가 답니다. 원시가 아닙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행정이 의부터 실효까지 꼼꼼하게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 고득점 보시는데, 70점에서 90점 구간까지 큰 무리 없이 이렇게 그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